반갑습니다. 지식팝콘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헷갈리셨죠? 청약통장 전환 방법부터 예금자 보호 범위, 농협새마을 금고우체국 차이까지 이 영상 하나로 완벽 정리했습니다. 은행에서 물어보기 민망했던 내용도 쉽게 알려드려요. 5천만원 보호한도, 중앙회 공제 차이, 정보 보증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돈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특히 청약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를 확 늘리고 가족명의 전략까지 챙길 수 있는 실속 꿀팁 대방출. 끝까지 보시면 내 집 마련 전략과 금융 리스크 관리법까지 한 번에 배울 수 있습니다. 지식팝콘이 여러분의 든든한 금융 길잡이가 되어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청하고 똑똑하게 내 돈 지키세요. 이 영상 한편으로 내 돈 안전하게 지키고 청약 준비도 똑소리 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특히 예금자 보호가 어디까지 되는지, 농협이랑 새마을 금고랑 우체국이 뭐가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민망하게 못 물어봤던 내용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생활에서 바뀌는 점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금융을 쉽고 재밌게 그리고 전문가처럼 알려드리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이 뭔지, 전환이 필요한 이유. 여러분 혹시 청약통장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집을 살 때 필요한 거 아닌가 하고 막연히 알고 계신 분도 많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범용성이 넓은 게 주택청약종합저축이에요. 옛날에는 청약저축이랑 청약예금이랑 나눠서 가입했는데 이제는 이걸 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왜 전환을 하냐면 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환을 권장하고 있죠. 또 이자 혜택, 소득공제 혜택도 연소득에 따라 챙길 수 있어요. 결국 전환을 하면 청약 기회가 더 많아지고 나중에 아파트 청약할 때 제한 없이 쓸 수 있으니까 꼭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데 은행원분들도 종종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서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환하는 방법도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청약통장은 가족 명의로도 만들 수 있으니 미리 전략 세우는 게 좋아요. 이거 하나로 내 집 마련 기회가 훨씬 달라집니다. 청약통장 전환 방법 상세하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내 통장이 옛날 청약저축인지 예금인지 확인해야 해요. 은행 창구에 가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요즘은 모바일 뱅킹으로도 일부 은행에서 전환이 가능하지만 기존 상품의 약관 따라 창구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전환할 때 납입 금액이나 회차가 승계됩니다. 즉 내가 납입한 기간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청약 점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더 넓은 청약 범위로 지원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전환 수수료는 없어요. 무료예요. 은행에 가면 상담사가 내 기존 청약 정보 확인하고 바로 종합저축으로 바꿔줍니다. 단, 전환하면 기존 청약저축의 일부 조건 국민주택 우선 조건 등은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 때 꼭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전환 이후에는 매달 2만 5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어서 훨씬 유연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전환 후에도 예금자 보호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돈을 지킬 수 있다는 점까지 잊지 마세요. 이렇게만 하면 전환 정말 쉽습니다. 예금자 보호 범위 완전 정리. 이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예금자 보호 얘기를 해볼까요? 예금자 보호는 한 금융기관당 1인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해주기 때문에 해당 범위 안에서는 원금이자 합계가 보장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 은행별로가 아니라 한 금융기관별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중은행에 여러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같은 은행이면 합산해서 5천만 원까지만 보호돼요. 또 저축은행, 농협은행 은행법 적용 지점, 새마을 금고중앙회는 예금자 보호법 대상 아님, 자체, 중앙회 공제, 신협 등 각각의 제도가 살짝 달라요. 농협은행은 예금자 보호법 적용이 되지만 지역농축협은 상호금융으로 별도의 중앙회 보증체계라서 방식이 달라요.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예금자 보호공사가 아니라 중앙회 차원의 공제로 보호됩니다. 이때도 5천만 원 한도가 기준이지만 중앙회 재정 상황을 봐야 하는 차이가 있어요. 즉,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게 아니라 중앙회가 책임지는 구조죠. 그래서 예금자 보호를 얘기할 때 같은 5천만 원이라도 은행과 상호금융은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금자 보호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이자율이 높은 특판 상품도 잘 체크하셔야 해요.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차이.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농협 새마을금고
그리고 우체국의 차이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농협은 크게 농협은행과 지역농축협으로 나뉩니다. 농협은행은 시중은행처럼 금융감독원 관리 아래 예금자 보호법 적용을 받아요. 즉 국가예금보험공사가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줍니다. 반면 지역농축협은 상호금융조합 형태라서 농협중앙회가 공제 방식으로 보호해요. 법적인 틀은 달라도 실질적으로 5천만 원 범위는 비슷하지만 재정 안정성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실제로 파산이나 경영 악화 시 보장 과정이 달라서예요. 다음으로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 등록기관이긴 하지만 예금자 보호공사가 아니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제를 책임집니다. 역시 5천만 원 한도는 동일하지만 중앙회 재정 안정성에 의존하는 점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우체국 예금은 국가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특수은행 성격이라 정부가 전액 지급 보증합니다. 그래서 원금 손실 걱정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체국도 금리가 다소 낮거나 청약 관련 상품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목적 안전성 vs 금리 vs 청약 활용성에 맞춰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각 금융기관 이용 시 주의할 점. 이번에는 실제로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이용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농협은행은 시중은행이랑 똑같이 인터넷 뱅킹, 모바일 앱이 잘 되어 있어서 편리합니다. 하지만 지역농축협은 시스템이 약간 불편하거나 지점별 서비스 편차가 큽니다. 또 상호금융 상품은 금리가 높을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거나 해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새마을금고도 금리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중앙회 공제로 예금자 보호를 한다고는 하지만 중앙회 재정이 부실하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요. 이건 실제로 해외 금융위기 때 상호금융이 불안해진 사례와 유사한 부분이에요. 우체국 예금은 정부 보증으로 안전성이 최고 수준이지만 그만큼 금리가 낮거나 금융상품 다양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은 일부 제한이 있으니 반드시 은행 청약통장과 비교해봐야 해요. 그래서 내 목표가 뭐냐, 단기 금리냐, 장기 안전성이냐, 청약 활용이냐를 먼저 정리한 다음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금융기관의 이벤트나 특판도 잘 챙겨보면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터넷 전문은행과 비교해서도 조건을 잘 살펴보고 분산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청약통장과 예금자 보호 실생활 변화. 이번엔 좀 더 실생활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청약통장을 전환하면 실제로 뭐가 달라지느냐? 가장 큰 변화는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예전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가능했는데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민영주택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기 많은 대단지 분양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도 아낄 수 있어요. 예금자 보호 관점에서는 5천만 원 이상은 분산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돈을 한 군데 몰아넣기보다 농협,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나눠서 관리하게 돼요. 이게 실제로 금융생활이 훨씬 계획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명의 청약통장 활용 전략도 세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청약통장을 미리 만들어 두면 나중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기회도 챙길 수 있죠. 마지막으로 예금자 보호 범위를 이해하면 재테크할 때도 금리나 리스크를 꼼꼼하게 따져보게 됩니다. 결국 똑똑한 금융 습관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짚어보는 금융 전문가 팁. 예금자 보호 분산 전략. 여러분, 이제 좀 더 전문가처럼 돈을 나누어 관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만 되니까 그럼 5천 넘으면 불안하다 하고 걱정하시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분산 전략이에요. 예금자 보호법은 은행별, 금융기관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각각 따로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즉 농협은행에 5천, 국민은행에 5천 이렇게 나누면 총 1억 원도 보호되는 셈이죠. 다만 지역농축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중앙회가 보증주체라서 해당 중앙회 기준으로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 새마을금고, 한 농협지역조합에서 5천만 원 이상 넣으면 넘어가는 금액은 보장 안 됩니다.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전액 보증하니까 안전성이 최고지만 금리가 낮거나 예금 상품이 한정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만 몰아넣지 않고 각 금융기관 특성에 맞게 나누는 게 좋아요. 이걸 잘 활용하면 금리 특판도 챙기고 안전성도 지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카카오뱅크 등도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여기도 분산처로 고려해보면 좋습니다. 이 전략 하나만 잘 알아도 내 돈 지키는 수준이 완전 달라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 돈은 내가 지킨다. 마무리 요약과 실생활 적용법. 이제 오늘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첫째, 청약통장은
꼭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세요. 이걸로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다 청약할 수 있어요. 둘째, 전환은 은행 창구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기존 납입 인정되니 손해가 없어요. 셋째, 예금자 보호는 1금융권, 상호금융, 우체국 모두 다르니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농협은행은 예금보험공사, 농축협은 중앙회 공제, 새마을금고도 중앙회 공제, 우체국은 정부보증 이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넷째, 5천만 원 초과 금액은 분산 예치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금융기관별로 나누면 보호 범위도 늘어나고 리스크도 줄어듭니다. 다섯째, 내 상황과 목적에 맞춰서 금리, 안전성, 청약 활용성을 비교해서 선택하세요. 실생활에서는 이걸로 내 집 마련 전략 세우고 가족명의 통장도 미리 준비해두면 좋아요. 결국 오늘 영상 한 편이면 내 돈 안전하게 관리하고 내 집 마련 기회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꼭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 오늘도 지식팝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 안전하게 지키고 똑똑하게 불릴 수 있게 항상 돕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